네, 그러면 에드캔 안드로이드 기초 리사이클러 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리사이클러 뷰를 알기 전에 리스트 뷰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리스트 뷰는 화면에 데이터를 리스트의 형태로 그리는 뷰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주는 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어댑터라는 걸 사용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 데이터가 리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리스트가 뷰가 되죠. 데이터에는 어댑터를 통해서 아이템 뷰, 즉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이 되고, 데이터에는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아이템의 두 번째, 리스트의 두 번째 아이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3은 어댑터를 통해서 아이템의 리스트의 세 번째 아이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어댑터를 만들어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실습을 해볼 텐데, 이제 이 리사이클러 뷰 파트 실습은 모두 한 번씩 해주는 걸 추천하고, 이 실습 코드는 수업 자료에 있으니까 수업 자료를 보고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와서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서 간단하게 우리 리스트 뷰 하나 추가해 줄게요. 리스트 뷰. 이제 미들 값으로는 0dp도 주고, 하이치 값으로도 0dp도 줘서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선 탑 투 탑은 페어런트로, 바텀 투 바텀도 페어런트로, 스타트 투 스타트도 이제 페어런트로, 엔드 투 엔드도 페어런트로 주면은 이렇게 꽉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에 아이디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아이디는 간단하게 리스트 언더바, 메인 언더바, 어, 리스트, 그냥 리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어, 우리가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들을 만들어줄게요. 여기 위해선 일단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줄 텐데, 데이터 리스트는 이제 뮤터블 리스트 오브 제너럴로 스트링을 넣어주고, 이제 요 리스트 안에 들어갈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값으로는 아이템 1, 그리고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4, 아이템 5. 이렇게 아이템을 5개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어댑터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어댑터는 간단하게 리스트 어댑터 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주는데, 이제 어데이 어댑터라고 하는 격차를 만들어주고, 이 객실을 만들 때 첫 번째 인자도는 콘텍스트가 필요한데, 이 콘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뒷설레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스트에 레이아웃이 필요한데, 이거는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준 android.r. layout. 그 id. 이제 simple 리스트 언더바 1을 해줄게요. 요 2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도는 우리가 만들어준 요 데이터 리스트,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터까지 만들었으면 만들어준 어댑터와 요 XML에 있는 리스트 뷰를 서로 연동시켜 줄게요. 그러기 위해선 요 find view by id로 저 리스트 뷰 하나 찾아볼게요. 찾아봐야 되고, 리스트 뷰, 그리고 id로 id. 리스트 언더바 메인 언더바 리스트. 이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어댑터에 만들어준 리스트 어댑터 를 넣어주면 이제 연동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줄게요. 일단 요 아이고 만들어준 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릴스의 형태로 이제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버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리스트에 아이템이 하나 추가되는 식으로 만들어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선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일단
버튼을 만들어주고, 위드 값으로 0dp로 만들어주고, 0dp 하이시로 열 컨텐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쫙 붙인 다음에 바닥에, 맨 밑에 바닥에 붙게 만들어줄게요. 그러기 위해선 STS는 페어는 들어, 엔드 투 엔드도 페어는 들어주면 이제 양옆으로 쫙 붙고, 이제 바텀 투 바텀을 줘서 바닥에 붙일게요. 그 다음에 이 버튼에 ID 값을 하나 줘야겠죠. ID는 간단하게 btn 언더바 메인 언더바 add 아이템으로 해주고, 이제 코트님 파일로 와서 이제 저 만들어준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걸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find by id로 찾아볼게요. find by id 버튼 id. 이제 btn 언더바 메인 언더바 add 아이템 에 set on click listener를 사용해서 이제 클릭 이벤트를 넣어주고, 이제 리스트 어댑터에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제 저 리스트에 아이템 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 요 아이템은 요 add 함수 인자로 추가한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하고 달러 데이터 리스트 점 사이즈 플러스 1 해주면 이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저 데이터 내용이 바뀔 거, 데이터 내용이 자동적으로 수정돼서 넣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 데이터를 새로 그려준다는 의미로 이제 리스트 어댑터 점 notify data set change 이 메서드를 실행해 줄게요. 이 add와 notify data set change 함수는 이제 잠시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빌드가 다 됐고 실행 화면을 보면 버튼에 텍스트 값을 안 줬으니까 버튼에 텍스트 값으로 클릭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드 해줄게요. 다음에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이 잘 보이고, 이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아이템이 6개 있는데 클릭 버튼 한 번 누르면 아이템이 7개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코드 설명이고, 이제 아까 봤던 add 함수나 notify data set change 함수가 있었는데, 이제 리스트 어댑터의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면 add 메서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데이터를 추가하고, clear 메서드는 데이터를 전체 삭제하고, remove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인자도 받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get 포지션은 인자도 받은 해당 아이템의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notify data set change 함수는 리스트를 새로 그리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리스트 뷰의 단점은 이제 리스트 아이템을 커스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레이아웃은 구글에서 직접 만들어준 이제 아이템 레이아웃이고, 또 리스트 아이템이 많아지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객체예요. 만약에 아이템이 막 100개, 1000개가 넘어가면 객체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돼요. 그리고 또 메모리 손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구글이 리스트 뷰보다는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의 최종 주제인 리사이클러뷰를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린 리사이클러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러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리사이클러뷰는 기본적으로는 화면에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리스트 뷰와 비슷한데, 이제 리스트 아이템을 직접 커스텀 해줄 수 있고요. 리스트 아이템을 커스텀 해줬으니까 요 어댑터 역시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해줘야 되고, 뷰 홀더라는 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 아이템을 커스텀 해준다 했으니까
리스트 레이아웃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드로이드 분야의 최대 빌런, 정말 가장 어려운 파트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리사이클러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저 에듀캔에서 배우는 1년 동안 배우는 전체 과정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이 리사이클러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은 리스트 아이템의 디자인과 리스트의 뷰 홀더라는 것, 그리고 리스트 어댑터,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데 각각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대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야 어렵지 않아요. 약간 다른 가게를 보면 이 약간 순서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리사이클러블을 만들 때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주면 약간 쉬워요. 자, 일단 직접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 리스트 아이템에 그 레이아웃 파일부터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리소스 파일에서 레이아웃에 우클릭한 다음에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걸 클릭해서 XML 파일 하나를 추가해 줄게요. 이름은 row 언더바 뭐라 하지?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아이템으로 할까요? 하고 이제 맞고 OK 눌러서 추가해 줄게요.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그냥 액티비티에 화면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한데 일단 이 하이시 값을 매치 페어런트가 아니라 렉 컨텐츠로 채워줘야겠죠. 왜냐하면 아이템은 그 아이템의 높이는 전체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에 딱 맞게 해주면 되고 또 전체 화면을 차지해주면 그게 리스트 같지가 않겠죠. 그리고 텍스트 뷰 하나 추가해 줄 텐데 렉 컨텐츠로 해주고 가운데 적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값으로 일장 기본적인 값으로 기본 값입니다. 요 텍스트 뷰의 요 텍스트 값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마다 따로 그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 지금은 일단 기본값 임시값을 채워주고 임시로 값을 하나 채워준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사이즈는 약간 키워주고 24sp 그 다음에 약간 답답하니까 요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 호리 벡터 한 12dp 정도 주면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줘야 되는 요 리스트 아이템의 디자인은 끝났어요. 아, 아이디는 안 줬구나. 아이디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 하고 이제 txt 언더바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그냥 넘버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뷰 홀더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약간 뷰 홀더가 살짝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뷰 홀더는 리스트에서 그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 하나를 클래스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하나를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줬다. 우리가 화면 하나를 액티비티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리스트 아이템에 아이템 하나도 리사이클러 뷰의 아이템 하나도 이제 뷰 홀더라는 걸 뷰 홀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 홀더는 그 안에 있는 뷰들 우리가 지금 만들어줄 예제에서는 이 텍스트 뷰 하나죠. 이 텍스트 뷰 같이 뷰들을 찾아와서 데이터를 그려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리고 모든 뷰 홀더 클래스는 리사이클러 뷰 홀더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뷰 하나를 인자로 받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직접 실습해보면서 해볼게요. 여기 디렉토리를 클릭한 다음에 New, 코틀린 클래스 파일을 선택해주면 이제 코틀린 파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름은 간단하게 리스트 뷰 폴더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리스트 뷰 홀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 뷰 홀더 클래스는 반드시 리사이클러뷰 홀더 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요 뷰 홀더는 생성할 때, 뷰 홀더 객체를 생성할 때는 동적으로 만들어진 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네모 변수로 row는 뷰라고 하는 이제 뷰를 하나 받고 이제 상속받을 때도 넘겨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요 constraint layout 요 아이템 하나를 우리가 직접 동적으로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뷰를 만들어 줬어요. 화면에 그려준 대로. 하지만 리스트는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동적으로 만들어준 뷰가 리스트 뷰 홀더를 생성할 때 받게 되고, 그 받은 변수는 이 row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오게 된다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row 안에는 텍스트 뷰가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 뷰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뭘로? find view by id로. 그래서 이제 발 넘버는 자료형으로 find view by row죠. row. find view by id 제네릭으로 텍스트 뷰를 넣어주게 되고, id로는 r.id. 아까 뭐라고 했죠? 예. txt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요 텍스트 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뷰 홀더는 다 끝났어요.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뷰 홀더를 만들어 주었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댑터를 만들어 줄게요. 어댑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데이터들을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 즉 뷰 홀더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 클래스 역시 recyclable.adapter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제네릭이 들어가는데, 이 제네릭은 쉽게 말해서 자료형을 이제 인자로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제네릭으로 뷰 홀더 클래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똑같이 아까 뷰 홀더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줄 텐데, 이제 이름은 리스트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죠. 요 어댑터 클래스는 recyclable.adapter를 상속받게 되고, 상속받을 때 제네릭으로 뷰 홀더 클래스 아까 리스트 뷰 홀더를 제네릭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요 recyclable.adapter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여서 반드시 구현해줘야 되는 이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걸 안 해줘서 에러가 나는 건데, 요 커서를 여기다 가져다 대고 Alt 엔터 눌러주게 되면 implement members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일단 클릭해주면 자동적으로 구현을 해주게 돼요. 모두 선택해주고 OK 하면 이제 구현해줘야 되는 이제 함수가 총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의미는 각각 첫 번째 onCreate의 뷰 홀더는 이제
리스트 아이템별,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아이템별 하나하나를 뷰 홀더로 만드는 메서드이고, 이제 온바인드 뷰 홀더는 그 만들어준 리스트 아이템, 즉 리스트 뷰 홀더에 데이터를 채워넣는 메서드.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한데 그냥 아이템의 전체 개수를 받아나는 메서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어댑터를 생성할 때 받아야 하는 인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려줄 데이터를 받아야 해요. 발, 이제 아이템즈는 뮤터블, 리스트, 자료는 인솔 해줄게요.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온크레이트 뷰 홀더에서 아까 말했던 뷰를 동적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뷰는 레이아웃, 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점 from, 그리고 콘텍스트가 필요한데 이거 그냥 간단히 이 페어넌트 점 콘텍스트라고 넣어주고 이제 임플리먼트를 해주고, 임플리먼트 메서드를 사용해주고, 이제 첫 번째 인저로는 우리가 생성해줄 뷰의 레이아웃 파일 i.layout. 이제 아까 로우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아이템 를 해줬고, 두 번째 인저로는 그냥 페어넌트, 요 온크레이트 뷰 홀더에 있는 인자죠. 요 페어넌트를 넣어주고, 세 번째로 false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리턴은 요 만들어진 뷰를 가지고 뷰 홀더를 만들어줄게요. 리스트 뷰 홀더 하고 이제 뷰를 해주면 일단 첫 번째 함수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바인드 뷰 홀더 함수는 온크레이트 뷰 홀더 함수에서 이제 생성이 된 뷰 홀더가 요 폴더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요 뷰 홀더가 몇 번째 아이템인지 이 포지션 인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더 점 이제 넘버 아까 만들어줬죠. 이 넘버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B를 눌러주면 아까 만들어준 넘버로 가게 되는데, 요 다시 돌아와서 넘버 이건 텍스트 뷰죠. 텍스트 뷰니까 점 텍스트는 이제 아이템즈에 몇 번째 데이터인지 들어있는 포지션 하고, 이제 아이템은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왜 약간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쉬운 거, 그냥 아이템의 전체 개수를 받아나면 돼요. 리턴 이제 아이템즈의 사이즈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리사이클러뷰를 직접 사용해주면 되니까 요 리스트뷰를 그냥 간단히 리사이클러뷰로 아니, 전체 다 지운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뷰 요 하고 위드 값으로 0dp, 하이치 값으로 0dp를 넣어주고, 이제 탑 투 탑은 페어넌트, 바텀 투 탑은 저 버튼, 그리고 스타트 투 스타트는 페어넌트, 엔드 투 엔드도 페어넌트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은 그냥 미리 보기예요. 이 속성으로 리스트 아이템에 레이아웃 파일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냥 미리 보기도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리사이클러브의 id 값도 적어줄게요. 이건 간단하게 리스트 언더바 메인 언더바 리스트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주고, 그 어댑터와
어댑터와 이제 데이터,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 요 세 개를 연결만 해주면 돼요. 아까처럼 요 데이터 리스트는 가져오고, 살리고, 요 객션 하나만, 어댑터 객션 만들게요. 발, 리스트, 어댑터, 아니다. 리사이클러 뷰, 리사이클러 어댑터는, 뭐였지? 리스트, 아이, 리스트, 어댑터였나? 이거 만들어준 객체를 생성해주고, 요 객체를 생성할 때는 아이템줄 맞죠? 우리가 만들어줄 데이터를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줘야겠네요, 다시. 데이터, 리스트는, 리터블 리스트, 이번에 인트형으로, 그리고, 1, 2, 3, 4, 5. 1부터 5까지 들어있는 인트형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데이터 리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주고, 그 어댑터와 데이터를 연결해줬어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리고, 어댑터와 데이터를 연결해줬으니까, 요 리스트 뷰가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와 어댑터만 연결해주면 될 거예요. 이것도 근데 정말 쉬운데, 아까 했던 것처럼 find view by id, 리사이클러 뷰, 그리고 id 리스트, 그리고 어댑터는 그냥 요 리사이클러 뷰,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하지만 이제 연동이 됐어요.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든데? 빌드가 다 됐네요. 일단 실행을 해보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맞다. 그거 안 해줬다. 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빼먹기 정말 쉬운 건데 요 리사이클러 뷰가 어떤 방식으로 보일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설정하는 방법은 어댑터에서 레이아웃, 이게 아니지. 요 리사이클러 뷰에서 레이아웃, 매니저 해주고, 이거는 그냥 리니어 서형으로 보여주겠다.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고 디스를 해주면 이제 진짜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빌드 해주겠습니다. 빌드가 다 됐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가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요 클릭했을 때 아까 리스트 뷰 했던 것처럼 클릭했을 때 요 아이템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걸 해볼게요. 이게 정말 쉬운데 있어. 요 코드 저 버튼을 가져와야겠다. 가져와서 클릭 이벤트를 걸어줘야겠죠. 여기서 find by view id 버튼 r.id. 이제 btn 언더바 main 언더바 n 아이템 그리고 set on click listener 똑같이 데이터 리스트 add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 점 사이즈 플러스 1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이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리사이클러 뷰를 새로 그려야겠죠. 이건 아까와 똑같이 notify 데이터 set change 이 메서드를 실행시켜주면 될 거예요. 빌더를 해주겠습니다. 인스톨을 하고 있는데 또 실행이 안 되니까 이제 클릭을 해보면 뭐야 아이템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여러 개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오늘 수업이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무슨 앱을 만들든 간에 화면에 리스트를 보여줘야겠죠. 뭐 내가 그냥 어떤 커뮤니티 앱을 만든다 해도 그 글 목록이 화면에 리스트의 형식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리사이클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두 이해하고 가야만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모두 질문 주세요.